안녕하세요. 알고리즘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보 시스템 감리사에서 나왔던 알고리즘 문제, 이게 알고리즘 문제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법 문제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알고리즘에 포함시켜서 계속 넣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중복 풀이 선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감리사에서 나오는 알고리즘 문제들은 C나 자바를 통해서 구현된 소스 코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예. 오늘은 중복 풀이 선언에 대해서 풀이 선언 같은 것들은 C밖에 없는 거죠. 자바에서는 풀이 선언이 자동적으로 해주니까 C 코드가 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감리사 2013년도 26번 문제죠. 예. 소프트웨어 오류는 모든 프로그래머가 다루어야 할 현실이며 프로그래머는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흔히 발견되는 오류 유형을 파악하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다음은 흔히 발생하는 오류 중 어떤 유형인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문법을 알고 있으면 함수를 정의하고 차에서 포인트형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 거죠. 1번 변수는 AA는 50을 하면 메모리에 주기억 장치에 이게 5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5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AA라는 게 50분의 주소를 가리키는 거죠.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값이 들어가 있는 곳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주소가 100번지라고 하죠. 100번지. 그리고 이 100번지 안에 50이 들어가 있다. 원래 AA는 50 하면 이 50의 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 AA의 값은 이 100번지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접 주소 지정 방식 기억나시죠? int bb 이랬을 때 초기 값으로 0이 들어갈 수도 있죠. 0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0이. 원래는 int bb에서 초기값 이렇게 0까지 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에 따라서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쓰레기 값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할 때는 이렇게 0으로 해주는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이게 0으로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AA의 기억 장소에 10개를 만드는 거죠. 캐릭터형이 뭐예요? 캐릭터형이 1바이트를 말하는 거죠. 1바이트. 그러니까 100번지 하나 만들고, 이게 1바이트, 크기가 1바이트예요. 101번지에 1바이트 만들고, 이렇게 연속적인 공간에 10바이트를 만드는 거죠. 10바이트를. 그리고 이 스타트 위치를 AA라는 애가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소를 가지고 있죠. 만약 BB가 0이면 풀이해라. 0을. 내가 만들어 놓은 10바이트를 없애버려라. 했죠. 그래서 풀이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풀이가 나오는 거예요. 풀이를 했는데 또 풀이를 하면 풀이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프로그램 짤 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짤 때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체크를 한번 해주는 거죠. if a 이꼴은 널이냐? 난 이꼴은 널이냐? 해서 이때만 이제 풀이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주는데, 그런 if문 없이 바로 풀이를 했기 때문에 중복에서 풀이가 선언됐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복 풀이 선언 문제죠. 요즘에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또 바뀌고 있죠. 그 변화가 생기고 있죠. 어떤 거냐면 지우고 코틀린하고 스위프트라는 언어가 새로 생겼죠. 우리가 프로그램 구별할 때 우리가 진짜 네이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네이티브 코드가 있잖아. 네이티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모바일 M용이 있고, 이런 게 있을 때 네이티브로 할 때 우리가 안드로이드하고 iOS를 통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안드로이드는 자바고 자바 계열이고, iOS는 그 오브젝트 C잖아요. 네, 오브젝트 C. 여기까지가 이제 줄을 이뤘어요. 이 줄을 이뤘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이제 자바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코트린 하고 스위프트. 코트린은 안드로이드에서 채택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iOS 쪽이죠. 진영이죠. 코트린이 iOS 진영에서 선택을 하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옛날에 C에서 C++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바로 바뀌었잖아요. 주류가. 물론 오브젝트 C로 이제 바뀌기 했는 얘기는 오브젝트 C로 바뀌었는데 다시 이제 얘들이 또 바뀌는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많은 혼란을 겪었죠. C++ 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바나 오브젝트 C로 바뀌었고 이제 그 바뀜이 또 그때 그 변화가 또 생긴다는 거죠. 그게 코트린이나 스위프트. C는 구현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구현을 편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객체 시향을 넣은 게 C++이었고 C++은 사용자가 개발하기 힘들었어요. 프리 같은 거 해줘야 되고 당근처럼 메모리 선언하면 이런 메모리 만들었던 걸 내가 프로그램을 꼭 삭제해주고 해제해줘야 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자바예요. 자바는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를 없애줬죠. 근데 얘들이 또 코트린하고 스위프트로 바뀌고 있어요. 큰 차이점이 뭐냐면 난널 체크예요. 난널 체크. 이전에는 난널 체크를 사용자가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if AA가 난 이꼬르 널 그러니까 if AA가 난 이꼬르 널 메모리가 비어있지 않을 때는 이걸 풀해라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또 프로그래머들이 다 해줬는데 이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 뭐 객체 구조면 A.B.C. 뭐 toString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A가 널이냐 체크한 다음에 또 이거 B를 써야 되고 B가 널이냐를 체크한 다음에 또 널이 아닐 경우만 C를 써야 되고 C를 검사해서 C가 널이 아닐 경우에 toString이라는 C가 제공하는 함수를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것까지도 소프트웨어에서 알아서 이제 체크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제 코트린하고 스위프트가 그때 나온 건데 상당히 자바에 비해서 간단해져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더 간단해지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바뀔 시기가 됐고 이제 그게 코트린하고 스위프트로 바뀐다는 거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자바를 안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시기에 있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